네. 네. 3프로TV 앱이 아직도 폰에 안 깔려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깔아보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예, 신세가 또 열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조금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박병창 부장님. 어제는 그래 좀 시장이 좋았고요. 미국 예. 시장도 마감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월 들어서 이틀간 큰 폭으로 올라는 모습을 나타내서 분기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10월 들어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이 3.3% 올랐고 다우가 2.8%, S&P 500이 3.06%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이틀간 오른 것이니까 저점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 6% 정도 오른 겁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은 달러인덱스하고 국제 수익률이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시장의 심리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반영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신규 일자리 수가 이제 컨센을 하이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호주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50bp가 컨센서스였는데 25bp 금리 인상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네. 호주 달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아웃의 기대 심리가 작용을 좀 했다. 그럼으로써 국제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달러에서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고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전망이 있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8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이제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감산을 할 것인지. 이것이 유가가 다시 또 100달러에 근접하고 100달러 근처에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또다시 CPI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재추진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22% 급등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좀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가격에서는 좀 해볼 만하지 않냐, 뭐 이런 분석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원래 가격으로 사기로 한 거죠? 다시. 그렇습니다. 예. 법정 가면 진다고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어드바이스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추론컨대 예. 꼬리내 그러면 그 비용 다 물어야 되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급등을 바라보고서 하루 쉬고 나서 장이 개장됐는데 코스피가 2.5% 상승을 해서 네. 6,209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이 3.59% 올라서 6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어제 하루입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2,04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1,849억 순매도. 연일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전에 과거에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개인들이 빠질 때 대규모로 매수하고 반등 줄 때 대규모로 또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좀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폭락할 때도 패닉셀이 나왔고요. 또 올라오니까 더 팔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라오니까 팔고의 심리는 예. 요 이제 지긋지긋하다. 요 가격이라도 그냥 먹고 이제 빠이빠이다 이런 심리인가요? 뭐 그런 심리는 이미 이전에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은 떠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이번 반등도 지난 우리 경험했지 않냐. 가짜 반등이다. 대득기 바우스다. 네. 반등했다 또 밀리지 않겠냐. 그래서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동반 순매수하면서 반등한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겠죠. 특징적인 것은 이제 반도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9% 10% 오른 종목들에서는 이제 SNS텍, AD테크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자율주행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빌아이 상장 신청 요 내용이 지금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드, 칩셋 미디어, 텔레십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가 빠졌다라는 거는 뭐 조금 전에 뉴스하면서 전해주셨죠. 그래서 외국계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포시마크의 가치를 한 1.7조 정도, 2조 아래로 보는데 좀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어제 8.7%를 하락하면서 카카오를 비롯해서 인터넷 관련주들을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반등을 좀 주었는데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뭐 계속 약세입니다. 계속 감소하는 속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 심리는 네. 약세 시장 심리가 이제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3차 하락이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3차 하락 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는 속에서는 이제 의심 속에 반등을 하고 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빨간 것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그리고 점도표의 피크아웃 인식이 시장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환율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경기 침체의 강도,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을 끌어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피크아웃 인식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10월의 첫 주에 이렇게 이틀 동안 급반등한 것은 어떤 의미를 둬야 되냐? 시장 내부적인 수급적 의미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4분기에는 매수가 우세할 가능성이 수급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세할 전망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우리가 시장에 상승을 할 때 연말 10월 말 11월 되면은 매물이 나오면서 빠진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의 클로징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내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그리고 옵션의 매도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클로징은 뭡니까? 쇼커버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거기다가 매년 이제 그 11월, 10월 되면은 네. 그 개인 대주주로 네.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세금 회피 네네네. 물량이 예. 나온다. 올해는 나올 거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다 물려 있어. 그건 이익이 나야지 세금 내는 거지 뭐. 그렇죠. 네? 뭐, 예. 뭐 10억 이상 갖고 있고 뭐 그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다 물려 있는 예, 거. 말씀 중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계속 잊어버렸는데 김프로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 증권사에서 보는 제 증거가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제도적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그냥 1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 기준을 정해놓은 거 네.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원래는 그걸 다 없애고 네. 대부분 다 없애고 증권거래 그 세금 그러니까 금융소득세 그건 유예한다며. 예, 한다. 그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갈팡질팡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에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봐서는 이제 쇼커버가 연말 가면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끝나자마자 G20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 정치적 이벤트가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10월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반등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 속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심리는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들의 대량의 지속 매도가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 심리에 이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여전히 불안하게 보시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차트상으로 우리나라가 7주 연속 하락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주 연속 하락한 거는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몇 차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 반등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과 6월 지난주 내내 제가 이걸 비교해 드렸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유사한 하락폭을 보이고 반등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차트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로 볼 때 이런 급락 후에 자율 반등이 나타나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서 데드캣 바운스 나타나고서 재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은 이제 매도에 많이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강력하게 매수하지는 못하지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지수 자체도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 나온 상황에서 그때하고 유사하게 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저점 형성을 할 거냐 그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황이다. 어쨌든 뭐 약세 시황 간의 목소리가 극도로 강하죠. 네, 지금 뭐 강세 마인드를 얘기를 하면은 네. 여기 뭐 댓글에도 네. 다 꼬시기다 뭐 네. 이렇게 폄하되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지금 얘기를 잘 못하죠. 욕먹기 싫어서요. 그냥 얘기해요. 예, 그런 상황인 뭐 하루 거죠. 이틀도 아니고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1월에 이제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네. 오늘 이런 말씀을 뭐 다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네. 1월에 급락 후에 횡보를 했고요. 6월에 급락 후에는 비교적 큰 폭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코스피는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 16% 하락을 한 거예요. 똑같이 정말 유사하게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등했다가 재차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 자체 레벨이 상당 부분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변화된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반등에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2,400포인트를 돌파해야지 기대 심리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반등할 때 거래량이 없이 종목별로 그냥 4%, 5% 어떤 종목 10%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반등을 하면 좀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생각보다 강하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확인했다 그러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제 기사 중에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모 대학 교수님의 인터뷰였는데요.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지금 국내 투자 비중의 하단을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까지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이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뭐 시장을 방어하는 것을 뭐 원하지 거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회방은 놓지 말아야 되지 않냐. 기사가 진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기관들의 특징은요. 저점에서 여기 저점 라인이니까 분할 매수해야 된다. 우리 개인들처럼. 또는 저점에서 싸게 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투자 그렇게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이제 터닝하는 거 확인하고 더 높은 가격이라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자 이제는 터닝했다 사자라고 해야지만 사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기관들의 매매는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 없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심리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푸념들이 있거든요. 이쯤 되면 여기서 터닝할 때 좀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관들의 거래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속보가 하나 좀 온 것 같아서 떴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네. 같고 그 9월 소비자 물가 네. 예, 그게 108.93으로 9월 지난해 9월 대비 그러니까 9월치죠. 예, 5.6% 상승이라 8월이 이제 5.7% 상승이었거든요. 그거보단 조금 낮아진 한국. 우리나라. 네네 우리나라 네. 소비자 물가 동향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건 별로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요? 네. 미국 지금 CPI가 중요하지. 네. 또 우리도 발표는 했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네. 미국 CPI는 다음 주에 13일 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CPI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아랫보다는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보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더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 말씀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합병 조약 체결한 4군데 있잖아요.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세하다. 이제 탈환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요즘 뉴스를 보면요. 중국과 인도에서도 협상해야 된다는 입장이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핵전쟁 위험 보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왜 이 보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핵전쟁 위협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만 대비한다라는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 언론의 보도가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할 거냐면요. 11월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이렇게 좀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 치열한 국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일단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시진핑은 참석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에 초대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만 오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모일 가능성이 좀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틴이 올지 안 올지 시진핑이 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정책 이벤트로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황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TSMC가 기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 행사에 테슬라의 임원들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은 테슬라의 총괄 부사장, TSMC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부사장을 초대를 해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결국 뭐냐? 자율주행 전기차가 가시화되고 더 확장되면서 반도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하는데 20년 동안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뉴스가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뭐 사이클 상으로도 경기 침체의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먼저 터닝하는 그런 특징을 갖긴 하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발표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감산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내년 투자 규모를 50% 축소하고 연말 연초의 가동률을 5% 감소한다. 그리고 키옥시아에서는 생산량의 30%를 축소하겠다. 우리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 안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하겠죠.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통하면 공급 축소를 강도가 역대급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반도체 주식을 좀 끌어올린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삼성전자에서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TF팀을 신설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 뉴스 3에 아까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인프라 감축법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연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 뒤에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차, 우리나라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디스에서 한국 수출 전망이 비관적이다라는 뉴스를 좀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이 대중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와 전기차의 경쟁 격화로 인해서 외풍이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져오는 이유는요. 언제까지 이게 비관적으로 보느냐, 이제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그것을 기간을 어디가 피크아웃이 될 것이냐를 보면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14년 만에 대출 이자가 17%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7%대 진입했다라고 하고 이자 있고요. 7%죠? 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 후에는 8%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금리의 주담대가 나가지는 않죠, 거의. 예,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처음이라고 해서 이 걱정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이제 43조 추산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자율주행 테마가 이게 중요하다는 뉴스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자율주행 테마 쪽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월에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 점유율이 34.1%가 됐다고 합니다. 8월엔 32.9%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국내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6월에 66%였는데 9월에 58%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애플 아이폰 14가 가격이 우리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제품 비쌉니다. 아직 팔질 않아요. 네, 예약만 팔지 받고 있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그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걱정스러운 이제 기사들이 그 나오고 있는 사이에는 거예요. 뭐예요? 저기 나머지는 뭘 써요? 애플하고 삼성. 우리나라요? 네. 가끔 저 중국. 소니 엑스페리아 쓰시는 분들 제가 본 거. 중국폰 좀 쓰고요, 알뜰폰 소니? 쓰고. 네. 나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아 그래요? 예. 아, 그 엑스페리아가 화면 네. 되게 커요. 한 네? 7인치 되나 봐요. 큰 거죠. 옛날에 LG 외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사실 뭐 그거 말고는 없죠. 네. 중국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 알뜰폰이라고 폰 해서 알뜰폰. KT는 그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점유율이 어떤 이건 월간 단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월간 단위로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애플하고의 시장 경쟁에서 조금씩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걱정거리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만일 소비자들이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이 아닌 애플을 쓴다면 애플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삼성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 애플이 강점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하나 주 이슈까지 쭉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